사람과 개의 미각 차이, 강아지가 음식을 느끼는 방식. 이 사료는 짜지도 않고 단맛도 없고 그냥 심심해요. 사람이 먹는 기준으로 보면 강아지의 밥은 정말 아무 맛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면 문득 궁금해지죠. 강아지는 대체 어떻게 맛을 느끼는 걸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달고, 짜고, 고소하고, 매콤하고 그 복잡한 맛의 향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그 맛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미각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학적으로 사람의 혀에는 약 9,000개의 미뢰, 즉 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미뢰 수는 고작 1,700개 정도예요. 숫자만 보면 강아지는 맛을 거의 못 느끼는 게 아닐까 싶겠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느낄 뿐이죠. 먼저 강아지도 기본적인 맛의 구분은 가능합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특별히 지방맛. 이 5가지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기름진 맛, 즉 지방입니다. 고기를 구웠을 때 퍼지는 향, 치즈의 고소함, 생선의 기름기. 이 모든 게 강아지에겐 맛있는 신호가 됩니다. 반면 강아지는 짠맛에는 매우 둔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 야생에서 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생의 개들은 고기를 주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충분한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소금을 찾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염분에 민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음식처럼 간이 센 음식은 강아지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강아지는 단맛을 좋아합니다. 사실 사료에 고구마나 단호박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이 단맛 때문입니다. 단맛을 느끼는 능력은 본능적으로 에너지원을 빨리 구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단맛에 반응한다고 해서 설탕이나 단 음식을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아지는 인공 감미료나 설탕에 취약해요. 사랑한다면 단맛도 자연에서 온 재료로만 주세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후각과의 관계입니다. 강아지는 혀보다는 코로 음식을 먼저 판단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아지가 음식에서 느끼는 맛의 90% 이상은 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맛있다는 건 냄새가 좋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차가운 사료는 향이 잘 안 나서 싫고 따뜻하게 데우면 눈이 반짝이는 이유, 사료 봉지를 뜯었을 때 먼저 뛰어오는 이유, 먹기 전 꼭 몇 초 동안 냄새를 맡는 이유, 모두 후각으로 맛을 확인하는 본능 때문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맛을 느끼지만 강아지는 코와 입을 함께 써서 이게 맛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없는 음식은 혀에 닿기도 전에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감기나 코막힘이 있을 때 밥을 거부하는 강아지도 있어요. 이럴 땐 코 상태를 꼭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맛은 단지 생리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강아지도 감정과 기억을 통해 맛을 기억합니다. 어릴 적 먹었던 간식의 냄새, 보호자와 함께 앉아 처음 먹었던 고기, 칭찬을 받으며 먹은 한 입의 기억. 이런 경험들이 이건 맛있는 음식이야 라는 감정과 연결돼 취향을 만듭니다. 그러니 보호자가 매일 주는 음식도 그날의 기분, 행동, 주변 환경에 따라 맛있기도 싫기도 해질 수 있어요. 먹는 속도가 느려졌다? 기분이 가라앉았을 수 있어요. 음식 냄새에 무관심하다? 어딘가 불편하거나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강아지에게 입맛이란 건강과 감정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음식의 향을 살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5초만 데워도 냄새가 퍼지고 식욕이 살아납니다. 둘째, 식감을 고려해주세요. 나이 든 아이는 부드럽게, 젊은 아이는 씹는 재미가 있도록. 셋째, 감정과 함께 급여하세요. 눈을 마주치며 칭찬과 함께 주는 한 입은 어떤 고급 간식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강아지는 단순한 미각보다 경험으로 맛을 기억합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음식, 그 향, 그 따뜻함,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 모두 아이의 입맛이 됩니다. 그 아이가 밥을 남겼다면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미각 체계가 다릅니다. 하지만 맛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신과 같습니다. 오늘 그 아이의 밥그릇 앞에서 잠시 멈춰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작은 생명 하나의 감각과 기억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강아지는 말하지 않지만 맛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도 그 아이는 먹는 속도, 눈빛, 한 입 먹고 돌아서는 행동으로 이건 별로야, 이건 좋아, 이건 좀 불편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그 섬세한 언어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식사는 훨씬 더 따뜻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보호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꼭 내가 손으로 떠줘야 잘 먹어요. 숟가락에 올려서 주면 그제야 천천히 먹더라고요. 누군가는 버릇이라 말하겠지만 그건 버릇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그 아이는 엄마 손에서 나오는 한 입이 더 안전하고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이게 바로 맛이 감각 그 이상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던 밥, 좋아하는 친구랑 먹던 간식, 기분 좋을 때 먹던 달콤한 케이크, 모두 맛보다도 그 순간의 기억이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데려오죠. 강아지도 그걸 압니다. 맛있는 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저 먹일 것만 고민하지 마세요. 맛있는 기억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 주세요. 사료 하나에도 데워줄까? 손으로 줄까? 내가 웃고 있을까? 라는 작은 배려를 얻는 것. 그게 강아지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은 단지 혀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향이고 기분이고 사랑입니다. 당신과 함께일 때 그 아이는 가장 맛있게 먹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따뜻한 한 끼를 건네주세요. 그건 그냥 밥이 아니라 사랑을 먹는 시간이니까요.